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골프와 인생.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예술과 본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적었던 글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골프의 계절입니다. 골프장만큼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이 골프가 상당히 오묘합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는 참 골프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8km를 돌면요 약 7km를 걷게 됩니다. 이 골프를 칠 때하고 안 칠 때가 확실히 그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골프를 치실 때 확실히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 드라이버 골프채 그게 그렇게 천근만근 무겁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드라이버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더라. 천근만근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라이버 그 샤프트 강도를 점점 약한 걸로 이렇게 소프트한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골프장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밀리토피아 구 남성대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죠. 거기를 20년 넘게 다녔어요.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회원이 다 이제 그 회원인데 아직도 엉성한 폼으로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골프 레슨을 안 받았냐? 다 받았어요. 15명 이상한테 받은 겁니다. 그동안 다 한 명씩 받아보고 이 사람한테도 받아보고 저 사람한테도 받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아이 내가 그냥 혼자 독학할란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골프가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돈 주고 배우면 이상하게 베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잠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스윙하고 탁 지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니까 사람이 순진하게 그거를 다 일일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습해 본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죠. 망같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가 재밌고 열정이 있을 때는 골프가 자신이 있죠. 잘 맞으니까. 그러면 오늘 잘 맞으면 내일 가면 이제 시합장 이런 때 실전 필드 나가면 이제 동반자들 죽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데 막상 가보면 또 안 돼요. 안 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또 전반홀은 잘 되더라도 후반홀은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골프라는 겁니다. 실제로 골프 그 프로테스트 나가보면요. 그렇게 잘 치는 사람도 13홀, 14번 홀 이제 지나면요. 양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쉽니다. 이겁니다. 제가 골프를 처음 접할 때는 30살 때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저도 이렇게 정신줄이 딱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될 시점에 뉴질랜드를 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 형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저는 거기서 골프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움을 줬다. 일단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줬고 몸으로도 건강을 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왜 합격에 이렇게 뭐를 해도 잘 안 될까? 일이 안 풀릴까? 막 그거에 대한 원인을 못 찾고 있어. 한국에서는 못 찾고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골프하면서 그거를 알았다 이거죠. 제가 합격을 너무 의식한 거예요. 잘 되고자 하는 거를 너무 의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있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앞길을 막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려면 너 나중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어느 유명 명문 학교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못 따라가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골프도 볼을 의식하면 안 돼요. 볼을 의식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오비 나고 이상하게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고시를 합격하게끔 좋은 영향을 줬고 길을 터준 거예요.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골프를 하고 또 프로테스트도 나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밤맛 돌아오면 쌀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꼭 제가 그런 꼴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골프에 대한 이치를 알만 하니까 몸에 그 노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가 한 살 먹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골프에 대한 이치는 좀 알고 기술은 늘는데 그만큼 그 체력은 떨어져 버리니까 똔똔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똔똔이 되더라. 그러니까 체력은 막 이렇게 체력 운동 한다 해가지고 나이를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에 대한 열정도, 그러니까 시합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격증 한번 따보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걸 딱 나와버리니까 모든 골프에 대한 열정을 굳이 내가 상대 그 골프 치면서 뭐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잘 쳤다고 우월감 가질 것도 없고 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으니까 골프를 이제 안 치게 되더라 이거죠. 저는 이제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센터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수석 피터가 이제 김민철 수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배웠어요. 항시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하고 배우면서 그 골프는 과학이다. 골프는 이치가 있다. 그거를 항시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골프는 과학이구나. 자기 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감으로 하니까 자꾸 이 사람한테도 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해보다가 이제 결국은 독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학이니까 그 이치대로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순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그런 기회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을 촉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치대로 해야 된다. 골프는 과학이다. 그걸 믿지를 않고 자기 촉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기 촉을 믿어버리니까 본능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런단 말입니다. 매 홀마다 틀려요. 1번 홀 다르고 18번 홀 다르고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본능대로 하게 되면 조변석계가 되고 변화무쌍하다. 이거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 가니까 이제 뉴질랜드 사람하고 같이 칠 때 그 사람이 너 골프 잘 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굿 플레이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컨시스턴트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일관성이 있다. 너 골프는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 이제 잘 친다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골프도 1, 2, 3, 4가 있어요. 생로병사에 해당하는 1, 2, 3, 4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죽을 사자가 먼저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죽는 거죠. 먼저 나와버리면 생로병사에서 사가 나와가지고 사생로병 이렇게 되면은 생로병이 있을 수가 없죠. 사가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살이잖아요. 골프도 사가 먼저 나오면 죽어버린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다 이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골프도 이 몸 동작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다. 1은 하체, 2는 복근, 3은 이게 어깨, 4는 이게 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는 하체로 시작해 가지고 하체로 끝난다. 그러니까 1로 시작해서 1로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백스윙도 1, 2, 3, 4고 다운스윙도 1, 2, 3, 4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이 하체니까 하체로 시작해서 다운스윙도 하체로 시작하고 이 손이 마지막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기니까 이게 동심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체를 쫓아오려면 4배의 속도로 쫓아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4배의 속도로 쫓아오면서 이제 헤드 스피드를 내는 거죠. 근데 본능대로 하다 보면 이 4가 먼저 나와요. 본능대로. 이치대로 하면은 1이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데 본능대로 하면은 4가 먼저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게 되면은 4가 먼저 쓰게 된다 이거죠. 손을 먼저 쓰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은 첫째도 1, 두 번째도
아니, 첫 번째도 체력, 두 번째도 체력, 세 번째도 체력, 네 번째는 기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들은 그 기술이 2년 반 정도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참고 견디는 멘탈의 과정이다 이거죠. 자기가 의지한 대로, 의도한 대로 탁탁탁 이렇게 1등 되고 그러면은 누구나 골프가 쉽다 하겠죠. 그런데 고수 위에 고수가 있고 고수 위에 또 고수가 있는 게 프로의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친다고 했는데 또 자기 고수를 만나면 자기가 등수에서 밀리면 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합격의 1등에, 그러니까 이게 그 쿠폰이 합격 순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만한 2년이 안 되면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제 멘탈로 이제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골프를 잘하려면 몸이 좋아야 돼. 몸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면 손이 덜 써지죠. 몸이 하체가 부실하면 손을 쓰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볼이 죽는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본능이 먼저 앞서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골프도 손장난을 하면은 볼이 죽듯이 해저드, 벙커, 오비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지고 해저드, 오비, 막 벙커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앞길에 그렇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자제를 해야 된다. 본능을 절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골프를 통해서 배워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축되면요, 뭔가 자신감이 부족하면은 더 이렇게 손으로 막 손을 쓰려고 해. 손으로 깔짝깔짝 대려 하고 막 이렇게 요령 부리려 하고 과감하게 휘둘리질 못해요. 몸을 동작을 과감하게 휘둘러야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고 그게 이제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깔짝깔짝하면 뭔가 스피드가 나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깔짝깔짝하게 모양이 아주 옹색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은 골프에서 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장난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프로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게 골프가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뭐 동영상 보고 글 보고 유튜브 보고 항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백스윙은 어떻게 하고 다운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백스윙은 손은 일자로 쭉 빼고 다운스윙은 발을 딛고 시작한다, 뭐 이런 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를 깨닫죠. 그런데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왜? 골프 폼이 수만 개가 아니고 수억 개가 되니까 체형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죠. 그 순간에 1초에 지나가는 건데. 근데 그 이치는 딱 하나다 이거죠. 폼이 아무리 많은들, 그러니까 아무리 다즉 일이잖아요. 모두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귀일한다 이거죠. 만법이 귀일하듯이 결국은 1, 2, 3, 4라는 골프는 이치로 온다 이거죠. 하체를 쓰고 하체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 프로 선수한테도 이렇게 가르치면요, 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다 보면은요, 그거를 이게 맞나 이렇게 그렇게 의아해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프로가 될 사람들은, 지망생들은, 내가 이렇게 프로 선수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그 사람의 폼이 몸에 배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 몸에 배어 있는 골프 폼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뜯어 고치려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컨시스턴트리가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는 내지만 컨디션 나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프로라는 게 컨디션이 나빠도 비가 오더라도 태풍이 불더라도 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수를 해도 어떤 이유로 실수했는지 금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친다, 컨시스턴트리 한다는 거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의 원인을 금방 깨달아 가지고 금방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선수가 입스가 안 온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수 성장으로서 한계를 딛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한계가 빨리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골프에서 한번 슬럼프 오면 만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는요, 볼 하나 치는 게 돈이잖아요. 인생이 걸려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샷을 할 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중하고 긴장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실수하면 옆에서 아이, 아마추어인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 들으면 막 거기서 입수가 와버린다니까요. 공황장애가 와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선택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택의 고통이. 그럴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경우도 맞죠.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견뎌야 되는지 털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봐가지고 이 주택을 가지고 이게 상속시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내가 털고 내가 다 써버리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식으로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거 내 인생에 대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이나 골프나 다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만강에 강물이 만개면은 달도 만개가 비춰진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늘의 달은 하나이되 골프도 이치도 인생도 이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도 이렇게 이치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 있게 원 없이 휘둘러진다 이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21살 그 여자 프로 있지 않습니까? 태국 선수 피터인가 뭐 원 없이 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평균 비거리가 여자가 300야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폼을 가만히 보면요. 원 없이 때려요. 그렇게 이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톱니바퀴가 우리 몸이 1, 2, 3, 4 이렇게 톱니바퀴가 차례차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내 볼은 오비 나지 않는다. 제 방향대로 스트레이트로 간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런 이치를 안다면은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자신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스티브 잡스 말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스티브 잡스가 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말 중에 있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병석에 누워보니 돈이 아무런 도움을 못 주더라. 결국 인생에서 돈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봐라. 원 없이 하고 싶은 일도 하라는 취지다 라는 걸로 저는 이제 느낀 점.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봐라. 자유롭게 뭔가에 매이지 말고 구속당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뭐 종교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만들어냈냐 이거. 내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싫어라 해요. 공산주의는요 자기들끼리만 잘 사는 거예요. 이념이고 뭐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그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유를 느껴볼 수 있는 체제가 뭐냐?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유민주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사도 나라도 그러지만 나라의 국민이 자유를 느끼려면 자유민주 체제를 가야 되고 개인도 자기 인생에서 자유를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치를 모르고 골프를 치면 죽듯이 인생도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최소한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치가 뭐냐? 본능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능대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 매인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돈이 지금 얼마 걸렸는데, 야, 이게 집값이 지금 매우 또 올라가는데, 이 비트코인 지금 얼마 올라가는데, 주식 얼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간다, 안들. 그만한 내가 근심 걱정의 대가를 딛고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확률은 100%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시,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은 초조, 긴장, 불안, 그러니까 자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 설령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 손에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돈이 내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유는 왜? 밖에 있는 걸로 자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인들이 앞서 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그 정도는 깨달을 수 있죠. 단지 내가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잘 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내 이익을 치고 싶고 이런 본능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을 충족하면은 다 잘 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시 본능대로 충족하다가 보는데 흰머리 나고 갑자기 이제 노병사가 와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원했는데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원했는데 사랑을 지고지순한 사랑을 원했는데 본인은 맨날 이렇게 다다익선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나한테 맞을까 맨날 긴가민가 하다가 흰머리 나가지고 할머니 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시간하고 재물 모을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그러면 재물 모은다 이거입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원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거죠. 자유가 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로운 삶은 저희가 볼 때는 자기식의 삶, 예술 같은 삶, 남에게 영감을 주는 삶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을 줄 수는 돈을 줄 수는 없는데 영감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게 예술가들이다. 예술가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작품이 남아가지고 세세생생 내려오잖아요. 고의의 삶을 보면요. 고우는 37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도 괴롭고 고독스럽고 정신적으로 항시 공황장애 일어나고 정신병적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살펴주는 유일한 사람이 동생밖에 없어요. 동생이 20년 동안 보살펴줬는데 동생이 없었으면 자기는 세상하고 끈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더 빨리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그 고독함을 못 이기고 이렇게 자살하잖아요. 권총으로. 그런데 그것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틀 후에 죽어요. 그 다락방 혼자 간신히 눕고 침대 하나에 있는 그런 다락방에서 앓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말이 인상적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자살도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자살을 해도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고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고유의 열정은 20대는요, 성직자들 내서요, 그렇게 전도사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종교에 그런 거를 종교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같이 가난하려고 자기 가진 돈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또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30대 되면서 그 예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소명의식을 찾아요. 소명을 찾아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쓰는 그 편지에서 야 이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내가 그런 소명을 지금 찾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거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대에 고유의 작품을 사주지도 않아요. 무시만 하고 비아냥댔지. 그런데 죽어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예술원이 아주 천재인 사람들은 죽어야만이 대접을 받는다. 왜? 살아서는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경쟁의 상대가 안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동료가 주변의 사람들이 유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박명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없지 않아 있는 말이다 이거죠. 골프도 이런 쉬면 하체의 힘으로 이렇게 하체가 움직여야 이제 톱니바퀴처럼 1, 2, 3, 4가 되듯이
하체를 써야 되는 건 거기서는 힘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힘이 하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그런 시면에서 시면에 가장 깊은 데에서 힘을 막 분출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발휘해야 태풍을 팍 뚫고 가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볼의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체의 힘이듯이 우리 인생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보이는 세계에서 나오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인들이 하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건 없다 해라. 그거는 허상이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청하 스님이라고 그 노스님이 계셨어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손을 꽉 잡고 해주었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네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삶이 가만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30초에서 지금 이제 5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60 넘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거에 대한 당연한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과정이었더라. 인생이 보면은. 그러니까 골프를 통해서 본능과 싸우듯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본능하고 내 잘되고자 하는 그런 껄떡거림 막 이런 거 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뭔가가 색이 있으면 색에 빨려들고 죄가 있으면 죄에 혹하게 되는 그런 본능하고 항시 싸우게 되더라 이거죠. 그 본능의 힘이 워낙 질기고 강하고 무서우니까 엎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섰다. 아 이렇게 또 엎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행자는 아니죠. 왜? 수행자는 거짓말 요만한 점 하나에 거짓말 하나 그리고 이런 거에 뭔가가 조그마한 오염된 흔적 하나 이거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진짜 우주를 전체 덮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정도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수행자죠. 확실하게 수행자다. 진실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수행자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느껴요. 아 그러지치는 그러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본능이 앞서가고자 하는 걸 항시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골프를 통해 손장난을 하면 안 되고요. 본능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듯이 저도 골프를 통해 점점 저 자신을 알아가는 그 묘한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가 인생이다 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샷 하나에 내 인생이 걸렸다고 하는 그 초조해하는 거 막 이 콧구멍에 열기가 초조하고 막 이런 불길이 쏟아져 나오는 그 열기가 이 코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주체가 과연 누구냐. 누가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던가 내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눈에 보이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 봅니다. 실체는 없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제 주머니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내 마음의 그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제 피가 그렇게 또 타고났고 뭐 또 후천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다 믹서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인연의 조합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골프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골프는 멘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도 멘탈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치대로 살면 나 자신이 보인다, 보이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게 참선이다. 참선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무술의 한계는 이 기운의 흐름을 알아야 극복을 할 수 있대요. 무술만 하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 이제 한계가 와요. 근데 그 에너지, 기운의 흐름, 이런 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려야 그 무술 한계를 넘어가는데, 몸의 한계를 넘어간다. 이거 몸만 쓰는 그런 단순한 한계를 넘어가는데, 그러려면 단전호흡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단전호흡도 한계가 있어요. 내 몸 좋아져라, 내 몸 좋아져라, 뭐 이 기운을 막 이런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단전호흡의 한계는 참선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즐거워하고 내 몸 좋아져라 막 이렇게 하는 그 주체가 과연 누군가? 그게 선방 자복에만 앉아 있어야만 나타나는 것이냐? 수행을 하는 사람들 제복 입고 머리 깎고 성직자 복만 보고 해주면 그런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냐? 만강의 달이 만개잖아요. 하늘의 달은 하나예요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경계에서 다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캐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삶을 열심히 경건하게 성실히 살면서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나라는 주체다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참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참선이고 골프도 그래서 참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골프를 통해서 참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